근데 그 고리끼 어머니의 그 대목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읽으면서 읽다가 눈물을 흘리고 막 새벽마다 꺼내서 보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그 얘기를 하려면 원래는 문학을 좋아하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저도 러시아 문학 하면 어렵고 길고 주인공 이름 길고 막 제가 잘 모르는 문화에 대해서 나오고 뭐 춥고 배고프고 이런 선입견이 있어서 러시아 문학 하면 좀 지루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아마 87년 6월 항쟁,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87년 6월 항쟁이 끝나고 나서였을 거예요. 그 전인지 후인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서울 시내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앞에 문방구에 이렇게 팜플렛이 몇 장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를 어느 선생님이 갖다 두셨는지 아니면 친구들 중에 누가 갖다 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팜플렛이 서울 시내에 해직교사 선생님들이 냈던 팜플렛이었어요. 그때 아직 전교조가 생기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교조 준비하는 모임이었을 거예요. 근데 해직교사 선생님들 중에서 국어 선생님이 쓰신 그 편지글이 있었어요. 고등학생들한테 이제 보내는, 제자들한테 보내는. 거기에 막심 고리끼의 어머니를 소개하는 글을 쓰셨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학은 무엇인가, 책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나는 어떤 국어 수업을 하고 싶었나, 이런 얘기를 이제 쭉 쓰시면서 막심 고리끼라는 러시아 작가의 소설이다 하고 어머니를 한 대목을 인용을 하셨어요. 근데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아직 번역된 책이 없어서 내가 직접 일본어를 보고 번역을 했다 이러면서 한 대목을 옮겨 놓으셨는데 제가 그거를 읽고, 물론 그 당시 시대적 분위기도 있고 그 글을 쓰신 내가 잘 모르는 그 국어 선생님에 대한 굉장히 큰 호감도 있었겠죠. 문방구에서 그런 팜플렛을 발견했다는 신기함도 있었고, 근데 그 고리끼 어머니의 그 대목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읽으면서 읽다가 눈물을 흘리고 막 새벽마다 꺼내서 보고 그랬어요. 그 팜플렛에 인용돼 있던 고리끼 어머니 한 대목이 파벨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그 어머니의 아들이었죠. 파벨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어머니 보기에 이상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뭔가 하나님을 안 믿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파벨이 공장에서 노동자들끼리 모여서 공부하는 모임 이런 걸 했거든요. 또 파업 준비도 하고 도시 노동자였어요. 근데 어머니는 파벨이 신앙을 버렸다, 혹시 파벨은 이제 하나님을 더 믿지 않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파벨의 책상 앞에 그림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라는 유명한 성화가 있거든요. 그림이 붙어 있는 걸 보고 어머니가 안도를 하세요. 아, 파벨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말씀이 파벨이 어머니한테 하는 말을 인용하면서 이 선생님의 해석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전부 흩어지잖아요. 이 두 제자가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새벽길에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부활을 하는데 두 제자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서 아, 그분이 혹시 예수님이었어? 하고 깨닫는 그 장면이 있는데, 이 두 제자가 걸어가는데 한 나그네가 함께 걸어가는 그런 그림이었다고 나와요.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있는데 두 제자는 아직 모르는 거죠. 왜 파벨이 이 그림을 좋아했을까 하고 이 선생님이, 아, 어머니는 파벨이 하나님을 아직 믿는 마음을 아직 갖고 있구나 하고 기뻐하는데, 이 선생님의 해석은 그때 그런 아주 폭압적인 러시아 그 전제 정치 말기에 도시 노동자들의 삶이 어땠을까 찝어내시면서 아마 그 노동자들의 삶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권리를 되찾게 하는 것, 그 노동자들이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파벨은 그거를 아마 예수님의 부활로 생각했을 것이다. 근데 제가 그때 교회를 또 열심히 다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걸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읽고 나서, 근데 어머니라는 책 전체를 읽은 건 아니고 그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그 대목만 보고 매우 감동을 했죠.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어떤 소설에도 그런 얘기는 없었고, 그때 또 87년이라 한참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자 파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시기고, 고리끼의 어머니를 읽고 아, 나는 이 나라 문학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선생님이 거기서 아직 다 번역이 안 됐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 나라 말을 배워서 막심 고리끼의 작품을 한번 다 읽어보고 싶다. 또 무슨 얘기를 썼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선생님한테 저는 노어 노문학과를 갈게요 이러고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근데 막상 나중에 노문과를 와보니까 막신거리기의 어머니는 우리말로 이미 다 번역이 됐어요. 89년인가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후에. 그래서 번역된 어머니를 다 읽어봤는데 그때의 감동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감동적으로 읽었던 그 장면은 소설 전체에서 봤을 때 그냥 지나가는 에피소드인 거예요. 더 중요한 일들이 소설 속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직접 다 읽고 나서는 약간 실망했어요.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고 세계문학사에서 높이 평가하는 작품이지만 제 취향이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에는 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막상 다 읽고 나서는 고리끼에게서 멀어졌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고리끼의 그 대목을 서교련인가 하여튼 그 단체 선생님이 인용하시는 그 편지 때문에 러시아 문학에 반했었죠. 그게 계기였습니다.